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3월 11일 시행이 된 관세사 2023년 시험 중 회계학 기출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해설이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서 정도는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시청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기존 해설 강의하고는 달리 1, 2, 3 전법을 기반으로 하여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의 문제는 해설 없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40문제를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눈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유형은 딱 문제 읽자마자 바로 이제 문제 해석을 해가지고 바로 문제 풀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쉬운 문제를 유형 첫 번째로 일컫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아주 이게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되겠는데, 자, 공부는 했지만 문제 푸는데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두 번째 유형으로 묶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다 내가 공부했던 것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겠죠. 생판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세 번째 유형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의 문제만 실제 시험장에서 푸는 것이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는 절대 문제 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하여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세 번째 유형은 이번 시간에는 아예 빼놨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전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이 세 가지 형태의 문제가 골고루 섞여가지고 순서 없이 출제가 됩니다. 이때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느냐? 그냥 41번 문제부터 쭉 80번까지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가끔 어떤 수험생분들은 원가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 말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 2023년 관세사 기출문제 원가회계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가부터 먼저 풀려고 시도하셨던 관세사 수험생분들, 놀랬죠? 가슴이 진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만하게 봤던 원가가 이렇게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다니. 그래서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41번부터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원가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다. 거기부터 감정이 흔들렸으니까 이제 쉬운 문제도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무조건 41번부터 80번 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만만한 유형의 문제, 첫 번째 유형의 문제를 무조건 순서 없이 풀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공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30분 정도 투자를 한다면 이 첫 번째 유형의 문제를 다 거의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관건인 과락을 먼저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이제 푸시면 되어지는데, 자, 이때 이 두 번째 유형이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하였죠.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만약에 앞쪽 부분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했기 때문에 먼저 푸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공부는 했지만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먼저 풀면은 뒤에 나오는 쉬운 문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최소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가 날아가는 겁니다. 희생되는 겁니다. 또한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죠. 제한된 시간 내에 저 뒤쪽에 놓여있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찍어야 되는 그런 슬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형이 앞쪽에 배열되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풀지 마시고요. 무조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싹 먼저 푼 다음에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신다면은 과락을 넘어서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 생판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되지 않는다면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고득점할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처음 보는 문제다 그냥 과감하게 지키십시오.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또 설사 40문제가 모두 다 아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40문제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 수가 없는 문제, 풀 필요가 없는 문제, 이게 세 번째 유형이다.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제끼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의 문제 충분히 50분 정도 투자를 한다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고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 1, 2, 3 전법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본격 문제풀이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40문제 중 한 대략 22문제 정도의 문제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말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박스 안을 보시면은 예측가치, 확인가치라는 단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근본적 질적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입니까? 그렇죠. 목적 적합성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목적 적합성이 되겠는데요. 자, 목적 적합성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은 예측가치, 확인가치뿐만이 아니고 또 중요성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를 무조건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4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측정 기준 해서 박스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요 시장의 참여자 관점을 반영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 관점에서의 가격 개념은 바로 측정 개념은 공정가치가 되겠죠. 공정가치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 참여자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요건 정답이 1번 공정가치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3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내용 중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그래서 기간에 걸쳐라는 것은 공사가 건설이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바로 진행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기업은 그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수익을 인식을 하고요.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즉 기업이 공사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를 하게 되겠죠. 즉 공사가 20% 진행이 되어진다면 그 효익도 20% 정도 얻고 소비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2번부터 5번 내용은 또 하나가 있죠. 한 시점에서 수행 의무가 이행이 되는 인도기준법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그래서 나머지는 왜 틀리는지.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할 때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는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많이 공부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한다 해서 틀렸죠. 정답이 아니고. 자, 2번 영업주기는 현금 회수와 여부 관계없이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 취득 시점부터 판매 시점까지 소요가 되는 기간이다? 아니죠. 그래서 영업주기는 자산 취득 시점부터 이 자산을 판매한 이후 현금으로 회수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 현금으로 실현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곧 영업주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금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 때문에도 틀렸고, 판매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 이것 때문에도 틀렸습니다. 정답 아닙니다. 3번은 원체 유명한 거죠. 지구에도 없고 우주에도 없는 거, 뭐 이런 비유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특별손익입니다. 특별손익. 즉 재무제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도 표시할 수도 없고 주석에도 표시할 수도 없는 거, 지구에도 없고 우주에도 없는 거, 특별손익입니다. 특별손익. 네, 표시할 수 있다 해서 이제 틀렸고. 자,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비유를 한 바 있습니다. 야, 친구, 너 성격이 좋으네? 성격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성격 좋은 방법으로 먼저 분류가 되었으니까 뭐 추가 공시가 필요 없습니다. 즉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사실 원체 많이 공부하였던 그런 주제입니다. 따라서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교재에는 없는 아주 구석진 데서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모른다 할지라도 1번, 2번, 3번, 4번 내용에 의해서 이게 틀렸다는 게 확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남은 하나 5번 문항이 맞는 내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구석진 데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 공부하는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공부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차라리 이런 걸 공부할 바에야 2차 과목을 공부하는 게 더 현명한 공부 방법일 겁니다. 즉 최종적인 시험 합격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런 구석진 거 모른다 할지라도 아는 것만 갖고도요, 정답을 찾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문제 푸는 요령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번 문제부터는 계산 문제입니다. 48번 한번 보세요. 46번 다음에 47번이 되겠는데 1, 2, 3 전법에 비해서 푼다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건너뛰어도 돼요. 무조건 쉬운 문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2001년 1월 1일 제보자산 원가 35,000원짜리를 판매하고 2001년 12월 말 1년 후부터 2002년 12월 말 2년 동안 각각 2만원씩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제로 시점 제보자산 판매 1년 후 2만원, 2년 후 2만원. 캐시플로우 연상이 됩니다. 판매일 현재 할인율은 10%이다. 자, 동거래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2001년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출제가 되었네요. 그러면 수익하고 비용 모든 게 다 출제가 되어주는 겁니다. 즉 어떤 특정 시점 것만 출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 시간 지나간 일정 기간 것도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럼 뭐 뒤에 내용은 뭐 뻔한 그런 단서입니다. 형가평가하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먼저 판매 시점, 전류 시점에 매출 총 이익 또는 매출 총 손실을 요걸 구하고요. 1년 시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 돈 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이자 수익을 또 인식을 해 줘야 됩니다. 자, 먼저 현재 가치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2만원이고요. 연금형가표 1.7355 곱하기 준다면 현가, 즉 매출액은 34,710원이고 원가 금액을 빼면 매출 총 손익이 나오는데 어이구, 원가가 더 크네요. 매출 원가 비용이 매출 수익보다 더 크니 매출 총 손실은 290원입니다. 그래서 이익의 마이너스 효과. 또한 제로 시점 현가 이 금액이 장기 매출 채권 장부 금액 잔액이 되겠죠. 이거에다가 1년 시간 지나간 부분은 이자 수익 10%를 적용을 하여서 3,471원의 이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익이고 얘는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에서 매출 총 손실을 빼면 이익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 금액은 3,181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래.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기본소 때 일단 기본 먼저 분개하고 난 다음에 자본의 증가 대변인지 자본의 감소 차변인지 또는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죠. 증가 감소가. 그래서 자본 불변인지 꼼꼼하게 설명드렸고요. 또 기본소의 핵심적인 부분을 요점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감소입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의를 하였대요. 그래서 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즉 이익잉여금을 깨가지고 배당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벌써 정답 1번 나왔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항 자기 주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이 증가합니다. 재발행가액만큼. 자, 또 공부하는 의미에서 자기 주식을 돈을 주고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럼 취득원가만큼 자본이 감소하죠. 자기 주식을 돈을 받고 재발행, 매각 처분하면 재발행가액, 매각 처분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합니다. 자, 요건 유상증자 부분이 되겠죠. 주식을 발행을 하여 돈을 받은 경우.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은 자본의 증가죠. 현금 유입액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네 번째 문항은 무상감자입니다. 무상감자는 무상증자처럼 자본 불변입니다. 또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자, 사업 확장 적립금을 별도 적립금으로 대체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자, 요것도 이미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이미 적립금을 깨가지고 이미 적립금으로 대체를 하였죠. 그래서 이미 적립금의 감소, 이미 적립금의 증가, 얘네들 모두 자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본이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되었으니까 자본은 불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현금 배당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2번 문제 확정급여 제도. 자, 요건 제가 기본서 진행을 할 때 감정평가사 2016년도 기출문제 본문행 딱 하나만 푸시면은요, 객관식 문제제까지 포함한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본서 본문 내용보다도 더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사회 적립자산 부분은 출제되지 않고요.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부분만 출제가 되었고, 자, 2001년도에 인식할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이익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금액에다가 어떤 경우에 증가하느냐, 증가금액을 더하고 어떤 경우에 감소하느냐, 감소금액을 빼면 장부금액이 계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립에 주어진 현재 가치, 요거 비교해서 보험수리적 손실 또는 이익, 요걸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증가하고 감소가 되는지 이게 파악이 된다면 여기까지는 계산기 조작을 하시라고 그랬죠. 계산기 조작에 의해서 요거 이제 나옵니다. 네. 자, 어떤 경우에 증가합니까? 단기 근무 원가에 의해서 증가한다고 그랬죠.
또 기초 시점 금액 180원에 10% 적용한 이자 비용 금액만큼 증가하고 퇴직금을 지급을 하면은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 금액에다가 증가 금액 더하고 감소 금액을 빼면 장부 금액에 의한 기말 확정급여 채무 금액은 188원짜리가 현가 160원짜리가 됐네요. 부채가 감소가 되었죠. 부채가 감소가 된다면 이거는 플러스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험 수리적 손실이 아니고 보험 수리적 이익 28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